커다란 부를 이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자기만의 특별한 능력을 만들어서 높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나 확률이 낮습니다. 제 채널은 잃지 않는 투자와 마음이 편한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국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화문 금융러 제이스입니다. 돈을 모을 때는 균형 잡힌 소비와 투자가 중요한데요. 균형 잡힌 소비에 대해서는 제 채널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1억 모으는 방법,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면 목표 수익률을 세우시는데요. 그런데 목표 수익률을 세우는 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점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는 거예요. 주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확실한 건 좋은 주식에 오랫동안 투자하면 결국 큰 수익을 안겨다 준다는 것, 딱 이거 하나뿐이에요. 하지만 정확히 언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안겨다 줄지는 아무도 모르죠. 보통 올해는 얼마 모아야지, 내년에는 얼마 모아야지, 이런 계획을 1년 단위로 세우실 텐데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건 결국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수익률을 목표로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리고 수익률을 목표로 할 때 두 번째 문제점은 욕심을 부리게 되고 결국 원금 손실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상승장엔 몇 달만 투자해도 5%, 10% 수익률을 얻기도 해요. 처음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러다가 다른 주식을 샀는데 또 수익이 나면 내가 점점 소질이 있다고 믿기 시작하죠. 돈을 버는 게 쉽게 느껴지고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해요. 주식장이 열리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기도 하죠. 이러다 보면 목표 수익률은 늘어나고 투자 금액도 더 커지면서 더 과감해져요. 운이 좋았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원래는 우량한 주식에 안정적인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더 많이 오를 것 같은 종목을 알아보기 시작하죠. 지난달에 10% 수익이 났으면 이번 달에도 그만큼은 올라줘야 성에 차거든요. 이렇게 되면 원래 벌었던 수익은 당연히 까먹고요. 훨씬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고선 역시 주식시장은 도박판이었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처음부터 도박판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요약하면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투자를 하는 건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거고요. 욕심이 커져서 투자를 그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투자 수익률을 목표로 세우지 않고요. 더 오랫동안 투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투자를 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오랫동안 투자를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결국 적은 투자 금액으로도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A와 B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A는 매달 50만 원씩 투자를 하고요. B는 매달 100만 원씩 투자를 해요. B가 A보다 투자 금액이 2배나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투자 수익률은 똑같이 매년 8%라고 가정해 볼게요. 참고로 이건 S&P 500 ETF에 오랜 기간 투자했을 때의 평균 수익률인데요. 이렇게 가정을 하고 매달 100만 원씩 투자를 할 수 있는 B라는 사람이 5년, 그러니까 60개월 투자를 한다고 하면 총 7,400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매달 50만 원씩 투자하는 A라는 사람은 몇 년을 모아야지 7,400만 원을 모을 수 있을까요? 투자 금액이 절반이니까 투자 기간은 2배로 길어져서 10년 동안 투자를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투자 기간이 2배가 돼서 5년 더 투자해야 하는 게 아니라 1년 5개월이 줄어드는 3년 7개월만 더 투자를 하면 돼요. 투자 금액이 절반이라고 해서 투자 기간이 2배로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투자 기간이 훨씬 적어도 투자 기간을 조금만 늘려주면 수익은 결국 같아질 수 있는데요. 이건 바로 복리 효과 때문입니다. 제 영상을 오늘 처음 보셔서 복리 효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복리 효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복리 효과는 눈덩이 효과라고도 부르는데요. 작은 눈덩이라도 그루면 그룰수록 급격하게 커지잖아요. 이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급격하게 불어난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에요. 우리가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의 수익률이 나면 110만 원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투자를 할 때 100만 원에서 번 10만 원을 빼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10만 원을 더해서 110만 원을 다시 투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110만 원을 투자해서 10%의 수익이 다시 발생하면 11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죠. 원래는 수익이 10만 원이었는데 만 원이 늘어난 11만 원이 됐어요. 이건 투자 원금이 100만 원에서 110만 원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수익에 수익이 생기고 여기에 또 수익이 생기는 걸 반복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돈은 커지죠. 이걸 복리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돈을 부른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복리 효과 덕분에 좋은 투자를 오랫동안 하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모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요즘에 사람들이 다 똑똑해져서 장기 투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하면 결국 투자 금액이 큰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모으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5년 후에 주가 폭락기가 오면 5년만 투자한 사람이 결국 승리자 아닌가요?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실 수 있는데요. 물론 똑같은 주식에 똑같은 기간 동안 투자를 한다면 투자 금액이 큰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장기 투자가 좋은 걸 알고요.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걸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구독자분들만큼은 끝까지 완주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앞에서 예시로 들었던 100만 원씩 투자한 사람이 5년만 투자를 하고 투자를 멈췄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폭락기가 오면 주식 잘 팔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 후에 이 사람이 주식 투자를 다시 시작하기가 쉬울까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내가 5년 동안 투자한 돈을 가까스로 지켜내는데 이 돈을 다시 주식 투자를 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반대로 주가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를 계속하는 것도 어려워요. 다행히 지난 3월에 떨어졌던 주가는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했지만 다음번에도 이럴 거라는 보장은 없죠. 다음에는 생각보다도 하락기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주변에 이미 많은 사람들은 손절을 했고요. 그럼 이때는 너 아직도 주식 투자하냐고, 지금이라도 빨리 팔라고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요즘같이 주식 투자로 돈 번 사람이 많을 때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소외감이 들지만 이런 주가 하락기에는 혼자 투자를 해서 소외감이 들 거예요. 장기 투자는 결국 승리한다는 말을 되뇌어도 결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불안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감을 견뎌내지 못하고 주식 투자를 포기하게 될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건 지금 같은 주가 상승기에만 투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가 하락기도 견디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만약 이 하락기를 견뎌내서 계속 투자하고 다시 상승기를 맞이하면 복리 수익은 훨씬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자 금액이 적은 분들에게 한 가지 희소식이 있어요. 그건 바로 투자 금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는 거죠. 반대로 투자 금액이 커지면 장기 투자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지고요. 내가 열심히 아껴서 모은 돈 1억 원이 있다고 하고 이걸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볼게요. 처음엔 주식 계좌 보지 말고 묵혀두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과연 이게 쉬울까요? 10%만 올라도 1,000만 원이 생기는 거니까 빨리 팔고 싶고요. 반대로 10%만 떨어져도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팔고 싶어져요. 그런데 만약 1억 원을 갖고 있는데 100만 원만 투자를 하면 어떨까요? 정말 계좌를 안 열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30% 주가가 하락해도 30만 원 손해예요. 너무 아까운 돈이긴 하지만 주식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이죠.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만 투자를 하면 정말 그 주식 계좌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투자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장기 투자에는 유리해져요. 그렇다고 몇천 원만 투자하자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분은 없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자 금액이 적다고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투자하는 걸 먼저 생각하시라는 거고요. 10년이건 20년이건 계속해서 팔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최대의 한도를 생각하시고요. 이 한도 내에서 최대 금액을 투자하셔야죠. 투자를 오랫동안 하려는 목표가 느리게 돈을 모으는 것 같지만요. 결국 가장 확실하게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을 활용해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예요. 쉽게 말해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투자인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적은 돈으로 결국 큰 돈을 모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해마다 일정하게 투자 금액을 늘리시면 더 큰 돈을 모으실 수가 있어요. 매달 50만 원씩 8%의 수익률로 30년 동안 투자를 하면 7억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해마다 투자 금액을 2%씩 늘린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올해는 50만 원을 투자했다면 내년에는 51만 원을 투자하는 거죠. 한 달에 만 원 더 투자하는 거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1년 후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년보다 2%씩 투자 금액을 늘린다고 하면 총 9억 원 정도 모을 수 있어요. 앞에서 원래는 7억 5천만 원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크지 않은 돈이라도 이렇게 일정하게 투자 금액을 늘리니까 1억 5천만 원을 더 모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도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복리 효과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투자 금액을 한꺼번에 늘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장기 투자를 확실하게 하실 수 있다면 나중에 투자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 지금 투자 금액을 늘리는 게 더 유리해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금액이 커지면 욕심이 생기고 그러면 투자 기간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지죠. 가장 중요한 건 오랫동안 투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꼭 명심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제가 1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했지만 작년에 저보다 올해 제가 더 경험도 쌓이고 더 똑똑해졌거든요. 아마 구독자분들께서도 지금보다도 내년에 더 투자 경험이 쌓이실 거예요. 내가 경험이 쌓이고 잘 알게 되었을 때 투자 금액이 더 큰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해마다 2%씩 투자 금액을 늘리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거의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20년 전에 빼빼로 가격이 500원이었지만 지금은 1,500원이 된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늘리는 게 일관성 측면에서도 더 맞습니다. 만약에 해마다 2%씩 투자 금액을 늘리는 게 부담스러우실 것 같으면 1%로 낮추셔도 좋아요. 아니면 좋은 주식에 투자를 하시고 배당금을 받으신 이 돈을 재투자를 하셔도 좋고요. 젊은 분들 중에 지금 투자 금액이 적어서 아쉬우시다면 내년에 수입을 늘리셔서 수입이 늘어난 만큼 투자 금액을 늘리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꾸준함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제 영상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